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자사고 출신 다지쌤이 알려주는 통합사의 1등급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타이틀에 쓴 것처럼 저는 맨 처음에 교육업계에서의 이제 강의의 시작이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사교육계가 아니라 공교육이었어요. 공교육에서 경력을 차근차근 쌓고 인터넷 강의를 시작을 해서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르치는 자사고에서 4년 동안 전교사로 복무를 했었고요. 자사고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입학 담당관인데 입학 담당관으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통합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2부에서는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고1 담임도, 자사고에서 고1 담임도 해봤고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쳐봤고 입학 담당관으로도 활동을 해서 생계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에 들어가서 앞으로 학사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에 대한 내용들을 1부부터 2부까지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고1 때 이제 제가 고1 학생들의 담임을 맡으면서 상담을 하게 되면 5월 달에 보통 첫 상담이 시작이 되거든요. 담임 선생님과. 그 5월 달에 상담의 주제가 뭘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4월 말경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고요. 가성적표가 나온 상태에서 그 성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상담이 시작이 되면은 저는 자사고에서 근무해서 더욱더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고1이 되면은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들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 성적이 뒤로 밀리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잘 대비가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가 잘했던 만큼 성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나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막 중하위권으로 밀리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보통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학 갈래요. 전학 간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내신을 좀 더 잘 딸 수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전학을 가서 내가 내신을 잘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학교건 간에 성적의 최상위권의 실력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쳐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내 실력을 발휘해서 내가 거기서 1등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저 내신이 너무 안 나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고요. 우리 학교 애들 다 괴물이야. 우리 학교 애들이 너무 잘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남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남자라면 정시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남학생들이 조금 더 이런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남자는 뭐 정시로 한 방에 가는 거지. 수시 뭐 이렇게 수행평가 챙기고 내신 따가지고 대학 가는 거? 에이 뭐 남자는 이렇게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3년 내내 고생길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에 내신을 놓친다? 그래서 내가 수시가 아니라 무조건 정시로만 학교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진짜 스포츠카를 타고서 엄청 쌩쌩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그냥 고무신 들고서 걸어서 마라톤을 완주하겠다고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뭐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고1 때 중간고사를 잘 보는 방법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고1 담임을 해보고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더니 고1 중간고사가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더라고요. 그럼 고1 때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통합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고1에 올라가게 돼서 공통 과목으로 치르게 되는 과목들이 이런 과목들이에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요 과목은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하죠? 국영수라고 생각을 하죠. 국영수가 중요한 이유는 저기 끝에 있어요. 이수학점에 있죠. 이수학점이 클수록 이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쓸 때 반영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영수가 8학점이나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8학점으로 국영수와 동일한 학점입니다. 그래서 국영수만 열심히 하고 통합사회를 날리게 되면 고1 내신 전반이 날아가게 돼요. 통합사회 너무너무 중요하게 학습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심지어 통합사회는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이제 2025년부터 처음으로 이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전에 1호 교육과정까지는 이게 고교에서 내신 교과목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치르게 되는 필수 교과목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이 체제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따라서 내용도 굉장히 많이 개편이 됐어요. 그전에는 통합사회가 한 개의 교과서였는데 2권으로 분권이 되었고요. 그리고 단원 자체도 한 단원이 늘어났어요. 원래 9단원 체제에서 5단원, 5단원, 10단원 체제로 늘어났습니다. 자, 단원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가 늘어난 걸까요? 내용이 늘어났겠죠. 내용 요소랑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목차예요. 이 목차가 예를 들어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1단원과 2단원으로 쪼개지게 됐고 나머지가 이렇게 재배치되는 형태로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이 심화가 돼서 대략적으로 40% 이상 내용이 늘어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교과보다 거의 2배 정도가량이 내용이 늘어나게 됐는데 자, 이 내용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교과서가 원래 5종이었어요. 그런데 8종으로 늘어났고 8종 교과서를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말로만 분석하지 않고 진짜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교과서 종별로 어떤 개념이 몇 종에 나왔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교재와 강의를 만들어요.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기존의 통합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도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의 자료에 모두 다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1호 교육과정이랑 2호 교육과정의 기후 구분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기후 구분과 관련해서 1호 교육과정의 내용들은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를 구분하는 것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열대기후는 뭐 덥고 습하니까 여기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다, 어떤 옷을 입는다. 보통 지리와 관련된 단원에서 우리가 기후랑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는데 지리는 성격이 2개로 나뉘어져요. 문과적 지리랑 이과적 지리. 문과적 지리는 인문지리라고도 부르는데 사람들의 의식주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인문지리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과적인 지리, 자연지리라고 하는 것은 기후 그래프를 주고 강수량과 관련된 데이터를 주고 그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수치로 여러분들이 계산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게 이과적인 지리인데 딱 들어도 이과적인 지리, 자연지리 내용이 어렵겠죠. 그런데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쉬운 정도의 문과지리랑 관련된 인문지리랑 관련된 내용들만 교과서에서 서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쾌펜의 기후 구분과 관련된 세부 기후 구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도 열대 우림기후, 열대 몬순기후, 사바나기후 이렇게 다 세분화돼서 내용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인문지리뿐만 아니라 자연지리의 내용들도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랑 관련된 내용도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를 비교하는 정도에다가 대략적인 사상가들을 언급하는 정도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게 됐냐면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에 더불어서 고3 생과 윤리에서 가장 킬링 파트라고 일컬어지는 생명 중심주의와 동물 중심주의와 관련된 내용들, 입장들까지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감을 잡아보면 고3 세계지리 내용, 고3 생활과 윤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고3 경제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이게 고1 통합사에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상가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세부적으로 더 나뉘게 돼서 기존의 사상가들에 더불어서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칸트랑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오게 됐고요. 동물 중심주의에서도 싱어나 레건의 입장들이 들어오게 됐고 생명 중심주의나 생태 중심주의도 사상가들의 입장 또한 더욱더 심화돼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인권보장의 역사랑 관련된 부분은 세계사랑 관련된 내용들이 기존에 서술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중학교에서 역사랑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때 배웠던 내용들이죠. 영국에서 일어났던 뭐 청교도 혁명이라던가 프랑스 혁명 이런 내용들이 아주 기본적인 버전으로만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심화 내용들까지 세계사의 내용에서 30%를 끌어다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도 사회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할 때 언급 정도를 하다가 이번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과정까지 심화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사회가 교육과정 개정되기 이전에는 되게 가벼운 수준으로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고3의 내용을 끌어다가 고1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내신에서 치르고 다시 고3에서 수능으로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만만한 정도로 보실 수가 없다는 거죠. 시민불복종이랑 관련된 내용들도 시민불복종의 4가지 요건에 대해서만 기존에는 서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소로나 롤스나 싱어나 간디의 사상가들의 입장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사회정의와 불평등과 관련된 내용들도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랑 관련된 내용들을 단순하게 구분만 하면 되는 내용에서 이번에는 분배적인 정의에서 더욱더 심화돼서 다시 생활과 윤리의
심화 개념이 들어왔어요. 재능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노지과 롤스와 마르크스가 어떻게 보는가. 이거 고3 생활과 윤리에서 고3에서 배우고도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이게 고1에 들어온 거예요. 처벌에 대한 입장, 교정적 정의에서도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야,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하는 게 실감이 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감을 잡아볼 수 있는 거는 예전에는 고1 수준에서 배웠다면 이제는 고3에서 고3 수능을 치를 때도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들의 킬링 파트가 다 들어왔구나 라고 감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는요. 통합사회에서 내신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단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지리랑 경제 파트는 무조건 봐요. 보고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경제 파트인데 왜 그랬냐면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기 전에도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3 경제 내용이 생산 가능 곡선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와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선택과 관련된 계산의 문제라던가 국제적인 무역에 있어서 비교율을 계산하는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 파트에서 그래도 생산 가능 곡선은 안 들어왔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생산 가능 곡선도 들어왔습니다. 교과서의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된 서술 파트예요. 근데 경제 파트를 여러분들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학교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가르치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사회탐구 영역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지만 그 전에 저의 먼저 시작은 증권사에서 시작이 됐어요. 증권사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을 13종을 취득해서 누구보다 경제를 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경제 배우시고 한 문제도 안 틀릴 수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는. 어쨌건 이렇게 내용이 개편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억울해. 내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내용 배우고 나는 왜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 태어나가지고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혀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치러진 내신 기출문제를 전체를 다 분석했고요. 강남구랑 서초구에서 치러진 내신 기출문제는 7개년치를 다 분석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문제는 원래 고3 문제를 끌어다가 가르치고 시험에 내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생긴 변화가 아니라 원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고3의 내용을 가르치고 고3의 평가원의 문항들을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시험은 원래 그렇게 나왔어요. 학교 시험이 원래 그렇게 어렵게 나온 이유는 학교 현장에 있어요. 통합사회 현장에서 운영되는 실태랑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는데 전국에서 이제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통합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통합사회는 교과목은 한 개이지만 한 명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는 전국에서 39%밖에 되지 않았고요. 61%의 학교에서 팀티칭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 만약에 제가 경제 전공자인데 들어가서 윤리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이 자기 전공 영역을 들어와서 가르치세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들어가는 학교까지 제가 봤어요. 그럼 이 선생님들이 자기 전공 영역은 자신 있으니까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학생들을 변별하기가 어려우니 고3에 있는 내용까지 끌어다가 내신에서 가르치고 고3 수준으로 문제를 내고 계셨다는 거죠. 대부분의 학교에서 2명 이상 교사가 팀티칭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 문항의 수준은 고2 학평에서 고3 모평 수준의 내신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저랑 같이 대비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EBS 사회탐구 대표 강사로 3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2017년 이후로 한국사 통합사회 세계사 동아시아사 부분 영역에서 1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통합사회는 2018년 겨울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2025년이면 8년 차로 통합사회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쳤고 자사고에서 고1 담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2009 개정교육과정 시절에 비상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를 제가 썼어요. 현대사 파트를. 공교육에서 경력을 쌓고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입까지 고3까지의 생활을 끌어갈지에 대한 구상들을 고1 통합사회 강의와 교재에 다 녹여냈어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건 방학입니다. 방학에 사실 한자의 뜻 아세요? 방자가
놓을 방자에 학문 학자예요. 학문을 놓고 쉬어라. 근데 학문을 만약에 놓게 되면 여러분 인생을 이제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시기죠. 이 방학 기간에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냐면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의 내신 완성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거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 스티커 사진 인생 네컷 같이 찍으면서 물어봤었는데 더링크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링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사회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중학교 사회 내용 중에서 고등학교 통합사에 연계되는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통합사회를 링크시켜주는 강의예요. 그런데 얘 가장 최적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랐어야 돼요. 중3 여름방학 때 제가 들으라고 많이 얘기를 했던 강의라서 만약에 더링크를 지금 시작한 친구들은 더링크 강의까지 듣고 확실한 내신 완성을 따라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링크를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확실한 내신 완성부터 듣는 것을 권합니다. 더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설명의 자료에 특허교재 맛보기 뒤에 있는 부분에 있거든요. 더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학교의 도덕과 사회교과의 어느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리고요. 핵심적인 개념이랑 최애 자료, 여기서 나오는 자료를 정리를 해드리고 중학교 문항 스타일이랑 고등학교 문항 스타일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동일 주제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술형 박제 파트에서 서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나오게 되고 서술형을 연습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사실 객관식 대비는 내용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깎이는 게 서술형이에요. 왜냐면 제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봤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 이성계 요동정벌인데 요도정벌 막 이렇게 쓰고 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돼 생각하지만 실제 그래요. 뭐 교토의정서인데 교토가 생각 안 나서 도쿄 쓰고 이제 뭐 부분 점수를 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작성해 나갈 때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조건이 붙었을 땐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전체 커리큘럼에서 다 이야기를 해드려요. 전체 커리큘럼에 다 서술형과 관련된 작성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Q&A 사항을 무물보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게 더 링크의 내용이고요.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회 내신 완성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저희 컴퓨터의 실제 파일 폴더예요. 통합사회 내신 기출별 분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 개를 클릭하면 강남구 서초구부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문항들이 패턴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전체 페이지가 10,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작업을 4년 동안 했어요. 내신에 대한 기출 분석이랑 해설 작업이 전부 다 끝나 있어요.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시험지를 구할 수 있는 학교들은. 그래서 분석을 해봤죠. 통합사회 내신 완성에서 내신 대비로 가르쳐야 되는 핵심 파트가 뭘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죠? 아니 어차피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 다른데 지금 미리 준비해봤자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통합사회 내용 교과의 위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교과서 8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사실 교과서 8종에 있는 내용만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 필수적인 개념인데 교과서 8종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도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특정 학교의 선생님들만 내신에서 내는 내신 지역적인 개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 세 개를 일단 저는 분류를 했어요. 내신 기출문제랑 교과서 8종을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의 내신 완성을 어디까지 가르치냐면 특정 학교 선생님만 가르치는 지역적인 개념을 제외하고 교과서 8종과 전공 필수 개념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의 정수까지를 담은 게 통합사회 내신 완성의 이 교재와 강의입니다. 이걸로 내신부터 수능까지가 당연히 대비가 되실 거예요. 교과서 8종의 내용이 키워드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에 가건 간에 통합사회 내신 완성을 벗어나는 내용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지역적인 개념만 있을 거고 교육과정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수업이 너무 싫었어요. 교재 따로 수업 따로 있는 교재가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데 교재랑 다르게 별도로 필기를 해야 되면 도대체 교재를 왜 사라고 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에 내가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되면 교재와 강의가 100% 일치한 강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전체 교재의 내용을 제가 전부 다 집필을 하고 단어 코너 하나하나까지도 전체 내용을 수업 시간에 그대로 흐름으로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소개가고 저의 강의에 대한 소개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는 흐름 다지기에서 전체 교과의 내용을 관통할 수 있는 내용을 재미있는 일러스트로 가볍게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개념 다지기의 내용을 통해서 교과서 8종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다루게 되고, 자료 다지기 파트는 단답형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넣었어요. 시험에서 꼭 출제되는 자료랑 더불어서 그 자료에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을 문제화해서 오른쪽에 실어놨고요. 문제 다지기에선 저의 쪽집게 특강을 통해서 어떤 문항 유형이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서술형 박제 들어가 있고 서술형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인드맵으로 5번을 반복하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통합사회 내신 완성의 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금의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회 내신 완성을 1학기, 2학기 범위 전 범위의 내용을 한번 보고 들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아니 선생님 1학기, 2학기 나뉘어져 있으면 1학기 파트만 보고 2학기는 여름방학 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모르는 게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1단원, 10단원 이렇게 나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나는 1학기 1, 2 통합사회 1 교과서만 해당되는 범위 강의만큼만 듣고 왔는데 라고 생각하면 당황하기 쉬운 거죠. 전범위 내용을 보시고요. 제가 2부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실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여유 있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3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요. 새로운 선생님 적응하죠. 친구들 적응하죠. 동아리 탐색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소서가 없어졌잖아요. 수시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어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고1, 2, 3에서 진행되는 생기부의 자소서의 내용을 다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전에는 고2 겨울방학부터 바짝 준비해가지고 고3 때 생기부를 관리했는데 이제는 고1 때 생기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고1 때 생기부에 들어가게 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 세특 챙기셔야 되죠. 동아리 봉사활동 그리고 독서랑 관련된 내용들까지 탐색을 해 나가다 보면 3월달은 그냥 지나가요. 고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을 때 제일 맡기 싫어하는 담임 학년이 고1이거든요. 그냥 고1은 중학교의 때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중학교에서 와가지고 이제 적응하는데 너무 많은 시련을 겪는 이 파트라서 고1 담임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고1에 와가지고 3월달은 적응하느라 완전히 시간을 보내고 나서 4월달에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 있다가 중간고사 본다고 할 거예요. 4월 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절대적 시간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체 범위의 내용 훑어보고 여기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한 번 더 숙지하고 난 다음에 학교 들어가서는 남들보다 빠른 걸음으로 내용을 캐치하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2028학년도에 수능통합사회가 치러지게 돼요. 그런데 통합사회랑 관련해서 평가원에서 예시 문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 통합사회라고 하는 거는 수능 역사상 단 한 번도 수능에서 가르친 적이 없는 과목이에요. 수능에서 치러진 적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거야 라고 하는 걸 평가원에서 예시 문항을 공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감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학교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어쨌건 간에 고3에서 통합사회를 수능에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발표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건지 그래서 이거랑 대비해서 어떻게 수능을 대비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 거냐면 평가원에서 공개한 문서입니다. 일단 읽어보면 하늘색 부분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현재 수능 문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문항의 형식과 틀을 유지하였으며 자료와 답지에서 영역 통합적인 내용과 관점이 수능 문항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건 어렵게 서술되었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기존의 수능 문항 사회탐구 영역에서 출제되는 거랑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생활과 윤리라고 하면 생활과 윤리에서 문항이 출제되는 형식대로 출제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별학문에서는 기존의 문항들과 비슷하게 출제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파트를 읽어보면 학제적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문항이라고 나와 있죠. 학제적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문항은 개별학문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간학문, 여러 학문을 융합해서 문항을 출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시 문항을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실제로 개별학문, 통합사회가 윤리, 지리, 역사사회가 합쳐진 교과잖아요. 역사면 역사, 사회면 사회, 윤리면 윤리에서 출제하는 문항을 개별학문에서 출제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 개의 문항 안에 세계사도 들어있고 법과 정치도 들어있고 세계지리도 들어있는 문항들을 출제를 했어요. 평가원에서. 그런 학문을 간학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개별학문에서 출제한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로 예시문항 1번 같은 경우에는 윤리에서만 출제가 됐고요.
가낙문에서 출제된 거를 보면 예시문항 4번을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건조문화권에 속하는 이슬람 국가인 가에 도착하였다. 건조문화권 세계지리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래 봤더니 이슬람교가 7세기 초 무함마드에 의해 창시되었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 순례 등을 행한다. 세계사 내용이에요. 선지 가볼까요? 1번과 2번 침엽수 목조가어 계절풍이 탁월하고 태풍의 발생이 빈번하다. 세계지리예요. 3번부터 5번 볼까요? 발견에 의한 문화변동,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문화변동, 기존 문화의 정체성, 사회문화예요. 한 개의 문항에 4개에서 5개의 교과 영역이 합쳐진 문항이 수능에서 대부분 출제가 될 겁니다. 사실 아직까지 수능형 문항이 개발이 본격화된 곳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수능형 문항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고1에서 내신에서 통합사회를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거고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고2에서 공부에 공백기가 있는 상태에서 고3에서 수능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고1에서 내신에서 꽉 잡아놓고 고2에서는 심화 개념과 더불어서 문제풀이를 해 나가시면서 수능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고2 공백기에 통합사회를 완전히 놓으시면 안 돼요. 고3에서 수능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개발에 참여한 통합사회 수능형 모의고사 문항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시문항 1번과 동형으로 제작된 수능형 통합사회 모의고사 문항을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는 통합사회를 이렇게 대비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끼고 살면서 가르쳐봤던 경험이 있고 인터넷 강의에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내가 강의를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가르치는 사람의 자질 중에서 잘 가르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빼고요.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선생님 저 강의 듣고 이렇게 시험 잘 봤고요.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적 받았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또 행복할 때는 심지어 그 제자가 사회에 나가서 자기 자리에서 몫을 되게 잘 해내고 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동기유발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그 명예의 전당, 내신 명예의 전당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끝나게 되면 저한테 DM으로 이렇게 막 보내주거든요. 저 통합사회 전교 1등 했어요. 뭐 원래 60등이었는데 1등 했어요. 이런 거를 보내주면은 그거를 내신 명예 전당에 올려줍니다. 저랑 함께 오늘 이 설명회를 들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전교 1등을 해서 통합사회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어서 저의 내신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있다가 2부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